그래서 난 지들이 노트북 쓸 거야. 아 진짜 무리수. 아 짜증나. 자, 여기 보시면 HCl이니까 이제 염산 수용액이죠. 염산 수용액의 pH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 녀석의 초기 농도가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를 잘못 푼다면 이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1. HCl은 속성상 무슨 산이라고 해요? 강산이죠. 그리고 강산이면 이온화도가 얼마예요? 이온화도가 100%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온화도가 100%니까 넣어준 만큼 완전히 이온화를 해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초기 농도만큼 그 초기 농도가 지금 이건 거고요. 알겠죠? 예? 만큼 H 플러스가 이온화 후 생성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H 플러스 농도는 이만큼이 100% 이온화해서 요렇게 될 거고 그래서 pH를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pH가 얼마인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값이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보이시죠? 그러면 pH 8 산성 염기성 뭐예요? 염기성이죠? 그러면 보시면 얘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염산이잖아요. 산을 물에 넣었는데 염기를 넣었다. 제대로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첫 번째 1 체계적 접근의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량 보존입니다. 질량 보존이 뭐예요? 특히나 화학에서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예요? 화학에서 바로 봐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요걸 질량 보존이라고 하죠, 화학에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HCl에다가 이제 좀 적용을 해보면 HCl에 짜잔. 자, 동그라미를 친 거니까 무슨 농도가 되겠어요? 초기 농도. 그 다음 요거에 요거. 자, 요 둘은 평형상태 농도. 됐죠? 요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세 개 사이에는 무슨 수리적 관계가 있어야 돼? 저 세 개 사이에는 무조건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자, 뭐 이거죠? 이래야 되죠? 뭐라고요? 자, 저거죠? 자, 왜냐? 처음에 이만큼 넣었는데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있더라 라고 치면 이 HCl은
뭐 반응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반면에 얘가 넣어줄 때는 이거였는데 평형 상태에서 모습은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왔더라. 그러면 HCl이 무슨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되죠? 얘가 무슨 행위를 해야 이게 되죠? 산해리오. 그럼 생각해봐요. 얘를 처음에 물에 넣었더니 얘가 그대로 있거나 얘가 산해리 하거나 다른 경우의 수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다음 이게 돼야지. 그런데 이게 좀 어렵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물에다가 HCl, HCl, HCl을 넣었어요. 알겠죠? 넣었어요. 자, 그러면 넣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얘네를 이 안으로 퐁당 넣자. 그럼 얘가 물에 들어오면 뭘 할 수 있어요? 이온화를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이온화를 한 모습은 어떻게 돼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맞나요? 그런데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뭐 병아리 눈곱만큼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잘 봐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평형양론에서 뭐라고 부른다? 질량 보존 테크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뭐 할 거냐? 그런데 이때 그런데 이때 평형에서 이 HCl의 평형 농도 있죠.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렇지. HCl이 뭐니까? 강산이라서. 강산은 이온화도가 어느 정도예요? 100%이기 때문에 넣어준 만큼 대부분 이온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하나쯤 남아있을 수 있으나 이것마저 다 이온화를 해버릴 거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근사적으로 뭐라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0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근사적으로 요래.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0으로 무시하자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러면 이 경우 저 Cl-의 농도는 HCl 이 녀석의 초기 농도인 10의 마이너스 8승몰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될 거라고 결정해 버릴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숫자를 편의상 C0로 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 좀 풀이 과정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C0로 치환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의 내용이 이 시스템에서의 질량 보존 분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테크닉 써볼까요? 또 어떤 테크닉 써볼까요? 정답. 전하량 보존 써볼 수 있어요. 자, 전하량 보존은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뭐하다?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 모든 양전화 합과 모든 음전화 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이온 뭐가 있어요?
이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이온은 바로 H 플러스가 있죠. 자, 다른 양이온은 지금 없네요. 그죠? 그 다음, 이 시스템에서 보일 수 있는 음이온 뭐가 있어요? 바로 OH 마이너스가 있죠? 왜? 수용액이니까요. 알겠죠? 수용액은 무슨 반응이 무조건 일어날 수 있죠? 물의 자동 이온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OH-도 많진 않더라도 무조건 어느 정도 있긴 있다. 그 다음 또 다른 음이온? Cl-. 알겠죠? 그럼 이때 저 세 개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하는 게 전하량 보존이에요? 바로 요렇게 짜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얘를 다시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OH-는 H 플러스 농도 빼기 C0. 됐나요? 자, 여기 Cl- 농도를 뭐로 잡기로 했어요? C0로 잡기로 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해볼까요? 바로 3. 평형상수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평형상수는? 바로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죠? 자, 얘는 어떻게 정의돼요? 수용액 중 H 플러스 농도하고 OH 마이너스 농도 곱으로 표현되죠? 그럼 이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볼까요? 이 자리에다가 요거. 알겠죠? 그러면 얘를 호로롱 풀면 H 플러스의 제곱 쭈루룩 정리를 하면 그 다음 빼기 C0의 H 플러스 그 다음 빼기 한 다음에 KW는 0.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저기 넣으면 요 두 개 곱해지니까 H 플러스의 제곱 빼기 C0 H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적용하면 되겠어요? 바로 근해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근해 공식을 쓰면 H 플러스 농도가 C0 플러스 루르 C0 제곱 4KW over 2. 뭐 맞아요?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이거 되겠죠, 그죠? 그럼 C0 알려져 있는 값인가요? KW 알려진 값인가요? 얼마로? 얘는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그래서 뭐 손으로 계산하는 거 조금 그러다 치더라도 계산기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1.05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이거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pH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란 얘기예요? 요걸 넣으란 얘기예요. 열심히 계산하면 6.98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6.98이라는 게 값이 뭐예요? 6.98이 뭐예요? 7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7 무슨 뜻이에요? 이 염산 수용액은 염산 수용액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다? 그냥 맹물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바다에 오줌 싸면 오줌물에 대해 그냥 바다물이에요. 바다에 오줌 싸봐야 그냥 바닷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농도는 아주 진한 농도예요? 극도로 희석된 농도예요?
극도로 희석될 경우는 그 용질이 중요한 거예요? 용매가 중요한 거예요? 극도로 희석될 경우는 그냥 그건 용매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물이 되니까 pH가 7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됐죠?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H 플러스의 농도를 정할 수도 있지만 몇몇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요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가리키느냐? 요렇게. 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이걸 가리키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질량 보존, 전화량 보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질량 보존, 전화량 보존 이런 테크닉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해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퀀티터티브 케미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로 내가 수능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이제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 메가스터디 재수종합반에서 이제 한번 수능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나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왜 잘 안 맞냐면 거기 수능 치는 애들은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싫어해. 되게 수능 치는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되게 싫어해요. 저렇게 어려운 거 알아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학기인가 하고 관뒀거든요. 한 학기인가 하고 이거 여기 진짜 돈은 벌더라도 뭐 여기서는 좀 기분이 별로다 해서 이제 관뒀는데 그때 내가 수능을 맡았을 때가 2012년인가 2013년인가 그때인데 그때가 수능이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아까 직전에 풀었던 3년기 그런 수능 타입 문제 있죠. 그런 게 처음 도입된 게 2013년 그 해인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타입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학생들한테 요런 전화량 보존을 가지고 막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수능판의 강사들은 전화량 보존 아이디어를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원래 고등교육 과정에서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봤던 그런 3년기 문제를 전화량 보존 컨셉으로 풀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왜 편하겠죠? 근데 주변을 보면 다른 강사들은 왜 소위 얘기하는 그 박에서 일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몇 명은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안 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요즘은 다 이걸로 풀어요. 정말이에요. 수능판에서 강사들이 다 이렇게 풀어요. 이걸로 풀어요. 왜냐면 아까 푸는 거 봤잖아요. 뭐 이게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수리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요즘은 수능 강사들이 이 테크닉을 많이 써요. 그런데 어쨌거나 교육 과정에서 이걸 안 썼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질량 보존이나 전화량 보존 쓰지 않고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세요. 그 테크닉을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중간에 지웁니다. 지운다. 자, 여기 보면 3. 화학 양론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거나 HCl의 이온화로부터 자, HCl의 이온화로부터 H 플러스가 수용액 중에 공급되는 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맹물에다가 조금이긴 하지만 얘를 톡 떨어뜨린 거니까 이 녀석의 이온화로 H 플러스가 수용액 중에 공급된 건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공급된 양이 얼마일 거냐? 평형 상태의 H 플러스 농도가 아니라 이렇게 공급된 H 플러스 농도가
요거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됐죠? 그런데 이때 염산 수용액이건 아니건 농도가 진하건 농도가 저농도건 수용액에서 무조건 벌어지는 거, 모든 수용액 중에서 항상 벌어지는 거,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죠. 그 물의 자동 이온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H2O 리퀴드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시작부터 H 플러스가 C0만큼 있었던 거지. 맞습니까? 시작부터 H 플러스가 저렇게 C0만큼 있었던 거예요. 이때 반응합니다. 반응할 때 화학양론 계수는 몇 대 몇인가요? 1대 1이니까 H2에서 누가 일부 이온화를 하면 얘도 보시다시피 요렇게 1대 1로 맹글어지겠지. 맞나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끝이 나면 얘 얼마나 생겨? 요래. 얘 얼마나 생겨? 요래. 됐죠? 이것이 바로 평형 상태 누구의 농도예요? 바로 H 플러스 농도죠? 이게 평형 상태 누구의 농도예요?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Y는 H 플러스 빼기 C0죠. C0 더하기 Y가 H 플러스니까 Y는 H 플러스 빼기 C0죠. 그죠? 그런데 그 Y가 누구예요? OH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맞아 아니에요? 맞죠? 얘를 어디 넣을까요? 여기 넣으라고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알겠죠?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면 질량 보존이다, 전하량 보존이다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안 써도 되는 거죠? 안 써도 다른 결과입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입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에 돌입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한테 물었을 경우 몇몇 교사들은 이렇게 답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무슨 말 알겠죠? 틀린 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다만 어쩌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 알겠죠?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테크닉을 설명드리는 건 체계적 접근을 계속 쓰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질량 보존과 전하량 보존이라는 테크닉을 활용해서 조금 산술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이런 아이디어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실 수능형 3년기 풀이는 100% 근사적으로 풀어요. 알겠죠? 수능형 3년기 문제는 100% 근사적으로 풀어요. 왜? 수능 문제 풀 때는 뭘 못 쓰니까요? 계산기를 못 쓰니까요. 그런데 몇몇 3년기 문제는 근사적으로 풀면 틀리는 3년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이 잘못된 접근이 뭐냐면 이 경우 근사적으로 접근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예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맞는지 틀리는지 파악하려고 할 때 이런 체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저기 13페이지 공통이온 효과. 공통이온 효과 13페이지 공통이온 효과 보이세요? 공통이온 효과. 이 공통이온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챕터 4의 공통이온 효과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랑 연결된다? 이게 완충용액이랑 연결이 됩니다. 알겠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이온 효과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사람. 공통이온 효과까지만 해도 돼요? 엄마한테 늦게 오라고 얘기해요. 뭐 그럼 상관없죠. 네. 이런 책이 있다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런 책이 있다고 있어요. 네. 13페이지요. 이론 교재 13페이지. 윤성아 좀 찾아줘라. 지금 늦게 온다. 에? 지금 늦게 오는. 패 뭐예요? 자, 그럼 이 공통이온 효과 요것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간다. 언제쯤에 맞출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해서 15분? 최대한 15분. 15분. 자, 갑니다. 자, 네 번째. 요거만 후딱 하고 갑시다. 자, 네 번째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Common Ion Effect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공통 이온 효과.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예시가 있는데 예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2몰 아세트산 수용액 50ml 요거와 0.2몰 아세트산 소듐 수용액 50ml의 혼합 수용액의 pH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지요. 그리고 이때 저기에 있는 Ka 얘가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습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CH3COOH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 요 녀석의 pKa는 얼마? 4.76입니다. 자, KA와 pKa 관계 알죠? 여기다가 뭐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취하시면 이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렇게.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바로 혼합하니까 몰수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1 몰수 계산. 여기에 있는 CH3COOH와 CH3COO 마이너스. 자, 이때 CH3COO 마이너스에 Na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Na 플러스 얘는 무슨 이온이에요? Na 플러스는 산염기에서 Na 플러스는 언제나 구경꾼이라고 했죠. 그래서 Na 플러스는 생각할 필요 있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에 CH3CO 마이너스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얘랑 같이 섞어서. 알겠죠? 그런데 둘 다 농도 어떻고 부피 어때요? 농도, 부피 다 동일하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저 농도 0.2몰의 부피가 50ml인 거야. 그지? 두 개 곱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두 개 곱하면 값이 뭐가 돼요? 10mm몰이죠. 10ml몰이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초기 농도. 그럼 저기에 있었던 CH3COOH가 됐건 CH3COO- 가 됐건 얘네들의 초기 농도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겠죠. 왜냐면 몰수가 똑같으니까요. 몰수는 얼마예요? 10mm몰이죠. 이걸 뭐로 나눠야 부피가 됩니까? 몰수를 뭐로 나눠야 그 농도가 됩니까? 몰수를 부피로 나눠야 농도가 되죠. 그럼 이때 이 전체 시스템의 부피는 얼마예요? 이 전체 시스템의 부피는 50에다가 50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총 부피가 어떻게 된다? 100ml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되겠어요? 두 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나와요? 0.1몰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섞어주고 나면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음이온이 초기 농도가 각각 0.1몰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되십니까? 되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세 번째 사내리 양론. 자, 어떻게 될 거냐? 얘가 물속에서 요렇게 음이온이 되고 요렇게 양이온이 되고 보이시죠? 요렇게 산해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처음에 요 아세트산 수용액의 농도가 얼마나 있어요? 처음에 아세트산 수용액의 농도가 얼마나 있어요? 바로 C0라고 치환을 하면 C0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얘만 있어요? 얘도 같이 있어요? 얘도 같이 C0만큼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사내리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X만큼. 그런데 화학양론 계수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1이니까 X만큼 없어지면 X만큼 생기고 X만큼 또 생기겠죠? 그래서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C0 빼기 X, C0 더하기 X, 그리고 X.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반응의 사내리 상수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뭐가 됐건 간에 최종 생성물 농도를 반응물 농도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럼 이때 얘 각각을 여기다가 숑숑숑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0 더하기 X, X, C0 빼기 X. 됐어요? 그러면 이때 C0 값을 아나요? C0 값을 알아요? 뭐예요? 0.1, 0.1. KA 아나요? KA 아나요? 여기 있잖아요. 1.76 곱하기 10^-5 있잖아요. 있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결국 C0도 알고 KA도 알면 X도 산술적으로 구할 수는 있나요?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구할 때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타나겠어요? 2차 방정식이 나타나겠죠? 이때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 이런 테크닉을 씁니다. 4. 자, 공통 이온 효과의 조건입니다. 언제 공통 이온 효과를 쓰느냐입니다. 언제 공통 이온 효과를 쓰느냐. 첫 번째, 시작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부가 공존할 때 공통이온 효과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볼까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부가 공존. 이건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이죠. 적어도 주어진 반응에선. 이건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생성물이죠? 이 두 개가 처음부터 뭐 하고 있다고요? 공존.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평형상수가 크지 않을 때. 뭐 극도로 작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큰 값만 아니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K가 1보다 작기만 해도 돼요. 그럼 이 제시된 반응의 평형상수는 지금 뭐예요? 제시된 반응의 평형상수가 사내리 상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1보다 작으면 작은 거예요. 1보다 크면 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공존하죠. 평형상수가 작죠? 바로보다 공통이온 효과가 발현되는 조건 그대로라는 얘기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공통이온 효과가 나타나면 정반응 진행 정도가 매우 작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반응 진행 정도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없어지는 요 x만큼을 정반응 진행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값이 뭐? very 뭐하다고? small. 알겠죠?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걸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C0 플러스 마이너스 x를 근사적으로 뭐로 볼 수 있다? C0 플러스 마이너스 x를 근사적으로 뭐로 볼 수 있다? 그냥 C0를 보는 거예요. 조금 많아지건 조금 적어지건 보통 1000대 1 정도 나와요. 1000대 1. 얘가 1000 정도면 공통이온 효과가 적용되면 1 미만이 돼요. 그럼 더해지나 빼지나 그냥 처음이랑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게 very small이니까 나가리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근사적으로 나가리 시키면 사실 뭐만 남아요? C0 약분되고 X만 남죠? 맞아요? 근데 이 X가 결국 누군데요? 근데 X가 지금 누군데요? 바로 H 플러스의 농도잖아요. 됐습니까? 지금의 경우는 알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마이너스 로그를 양변에 붙이는 거지.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걸 뭐라고 하죠? pH라고 하죠? 이 값은 얼마예요? 이 값은 얼마예요? 4.7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pKa. 됐죠? pKa의 원래 표현이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 pH가 뭐가 된다? 4.76. 알겠죠? 요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른다? 커먼 아이온 이펙트라고 하고, 이 커먼 아이온 이펙트는 화학 전반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양론 테크닉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아이디어, 이 공통 이온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발현 조건. 알겠죠? 뭐 할 때? 반응물하고 생성분이 뭐 할 때? 공존할 때. 그리고 평형상수가 뭐 할 때? 별로 크지 않을 때. 알겠죠? 뭐 심각하게 작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게 크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정반응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된다? 아주 작아져서 계산할 때 나가리 시켜가지고는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고, 수능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알겠어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수능형 3년기에서는 이게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리고 다음 내가 뭐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거 뒤에 있는 그거 마지막 4개 문제 그 작성해서 오라고 했죠?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 10분밖에 안 걸렸어. 미친 듯이 했어. 미친 듯이 했어. 그래요. 한결수. 고마워요. 하춘이. 고마워요. 하춘이 다쳤다는데. 하춘이. 그래요. 고마워요. 푹 잘 자요, 여러분.